오늘은 삼형식 문장 평서문 강의 시간입니다. 삼형식 문장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. 을를 목적어가 있는 그 문장을 삼형식으로 하고요. 을를 목적어가 있으면 삼형식 이외에도 사형식, 오형식도 될 수 있죠. 오늘은 삼형식 문장 알아볼 겁니다. 자, 문장의 구조가 워낙 간단하니까 오늘은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. 우리말의 목적어는 을들이 붙는 말을 목적어라고 해요. 국어문법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. 그런데 영어의 목적어는 영어 단어를 보면 object가 되거든요. 이 object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. 이 개념의 차이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. 한국어로는 나는 달콤한 과일을 좋아해가 되겠죠. 그죠? 근데 영어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달콤한 맛이 있는 과일이야. 이렇게 될 거예요. 우리말로는 나는 너를 좋아해. 이렇게 왔다 갔다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. 그죠? 근데 영어식 문장 표현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너야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I like you가 되는 겁니다. 자, 조금 더 볼게요. me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우리말로 을을 목적어라고만 해버리면 me는 나를 이라고만 해석을 해야 돼요.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? 아니죠. me는 나를, 나에게, 내가 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. 왜 목적어를 을이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뀔까요? 논리에 모순이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영어의 목적어는 대상의 개념이야. 그러면 he likes me는 그가 좋아하는 대상은 나지. 이렇게 될 거고요. 그가 나에게 뭔가를 물었어 라고 이 개념도 그 대화를 나눈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그대로 돼요. 저기요. 그 사람이 저기요 라고 물어본 거죠. 그걸 물어본 대상은 내가 되는 거고 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물어본 내용은 뒤에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he, 저기요, asked, 물어본 건 나죠. me. 그 다음에 물어본 내용은 my name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he asked me my name이 되는 게 그대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연상해 보면 문장 구조가 그대로 나와요. 그가 저기요 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본 대상은 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물어본 거죠. 그게 he asked me my name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he wants me to go home이 되는데 그는 내가 집에 가기를 원해.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되잖아요. 그죠? 우리말의 어순은 그렇게 되지만 영어 어순은 그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대상은 나고 내가 집에 가는 걸 원하는 거지, 바라는 거지. 그러면 he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대상은 뭔가 바라는 대상은 내가 되는 거고 나는 집에 가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he wants me to go home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는 내가 집에 가는 걸 원한다.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쭉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영어 어순이 그대로 만들어져요. 이걸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적어는 대상이다라는 개념입니다.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돼요. 자, 목적어만 하고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전치사 with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. 전치사는 명사 두 가지 명사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게 전치사입니다. 뒤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두 개 있는 명사를 이어주는 게 전치사예요. 그리고 전치사 with의 원형 이미지는 having입니다.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fruits with a sweet taste는 과일은 과일인데 뭔가가 있어요. 뭐가 있죠? A sweet taste. 달콤한 맛이 있는 거죠. 그래서 fruits with a taste, with a sweet taste가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과일은 과일인데 뭔가가 있어. 뭐가 있지라고 봤더니 달콤한 맛이 있네. 요렇게 흘러가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어가 왜 붙었을까?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죠? 어나 언을 붙일 때는 셀 수 있을 때도 붙이는데 종류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여기 어가 붙었지? 어가 붙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가 붙어 있어. 그러면 종류라는 개념이에요. 예를 들면 a soft voice. voice라는 목소리를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목소리를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여기는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.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이런 특징이 있는 목소리라는 거고 mixed feelings. 복잡한 감정이라는 말이 되는데 감정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를 세는 게 아니라 감정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종류가 막 뒤섞여 있는 거죠. 그러니까 mixed feelings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어가 붙었을 때는 첫 번째 셀 수 있을 때, 두 번째는 종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표현을 할 거냐? 여기 있는 표현들이에요. sweet taste. 달콤한 맛이 한 가지 종류의 맛인데 그 맛은 달콤한 맛이야. 그래서 sweet taste고요. 앞에 with이 붙으면 달콤한 맛이 있는 fruits with a sweet taste가 되면 과일은 과일인데 달콤한 맛이 있는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밥은 좋아하는데 Bob likes 뭘 좋아하죠? 과일을 좋아해요. 근데 과일은 과일인데 달콤한 맛이 있는 과일을 좋아하는 거죠. 그러면 밥이 좋아하는 대상은 과일이고 그 과일은 달콤한 맛이 있어.
Bob likes fruits with a sweet taste가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영어를 좀 하다 보면 오히려 한국어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단어 한번 볼게요. sweet taste, sweet smell, 그 다음에 mush texture. mush라는 건 물컹물컹 거. 이렇게 과일이 너무 익었을 때, 그죠? 물렁물렁할 때 그때 mush라는 말 쓰고요. very much 아주 많이 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핑퐁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!